안녕하세요. 예, 다산해주 원장 최종인입니다. 먼저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전기상식 두 번째로서 제가 이 추석 연휴 기간까지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동안은 제가 뭐 전기 자격증 공부 방법이나 그다음에 뭐 위로해 드리는 거나 뭐 이런 재미없는 것들 위주로 뭐 영상을 촬영한 것 같아서, 오늘은 연휴니까 그래서 공부 얘기는 떠나서요, 공부하는 거리가 다소 있고 근데 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흥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생소하신 분도 계시긴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수소차, 수소경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기 분야와 관련해서, 제가 뭐 동떨어진 다른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기 분야와 관련해서 이 수소차, 수소경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자동차에 큰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자동차 분야도 잘 모르고요, 경제도 잘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왜 수소차, 수소경제 얘기를 그렇게 꺼내냐면은, 요즘 뭐 뉴스에서도 나오죠. 수소차, 수소경제 하면서 이 분야가 있죠. 사실은 전기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전기로 밥을 먹고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전기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전기와 관련 있는 이 수소차, 수소경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수소차라고 해서 갑자기 수소하고 자동차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에 경제와 또 수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뭐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모두 전기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먼저 수소차는 있죠. 수소차는 연료가 수소입니다. 연료가 수소고, 우리 일반 자동차 뭐요? 기름을 연료로 해서 구동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죠. 근데 이 수소차는 수소를 전기로 변환을 해서 그것을 축적해서 전기로 구동하는 일종의 전기차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차라기보다는 수소 전기차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수소 경제는 있죠. 수소 경제는 전기의 에너지 저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연휴에 좀 시간이 나신다면은 이 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수소차, 수소 경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풍력 발전기가 많이 있죠. 제주도에 가면 특히나 많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주도에 여행 가셨을 때 제주도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도 풍력 발전기가 돌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람 부는데 풍력 발전기가 멈춰 있습니다. 아니,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 왜 발전기가 멈춰 있지? 고장이 났나? 아니, 아깝게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람 잘 부는 날 왜 멈춰 있지? 돌리지도 않고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물론 고장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관련해서 볼게요. 우리가 전기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외에도 뭐 전기안전공사나 그다음에 뭐 한전 KPS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한국전력거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력거래소라는 곳에서 명령을 해요. 지금 풍력 발전기 가동 멈춰라. 그래서 바람 잘 부는데도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발전기의 전력 생산을 멈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전기는 있죠. 공급이 부족하면은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부족하면 전체가 다운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죠. 블랙아웃이라는 것이 전기가 부족하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반대로 있죠. 전기가 너무 남아 돌죠. 남아 도는 것도 어떻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전기가 남아돌아도 주파수, 우리가 60Hz 주파수가 와야 되는데 뭐 더 60.5Hz라든가 이런
높은 주파수가 발생할 수 있고 전압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 얻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가 남아돌아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근데 우리가 보세요. 전기를 소비를 100을 한다고 해서 100보다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근데 100이 필요하다고 해서 딱 100만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100이 소비한다고 하면 110, 120 이렇게 생산할 거죠. 네. 근데 남는 전기는 어떻게 되느냐? 남는 전기는 쉽게 말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 남는 전기의 양이 많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압이나 주파수 이상이 발생하고 버려지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일반적으로 뭐 우리 해남에서 있죠. 해남에서 제주도까지 해저 케이블로 송전을 합니다. 직류 송전을 해요. 거기에서 전기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또 태양광도 많죠. 태양광도 많고 또 제주도 가면 광어 양식장이 많습니다. 물을 퍼올렸다가 양식을 통해서 그 물이 내려가는 거 있죠. 그걸 통해서 작은 수력 발전을 통해서 또 전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식 쪽으로부터도 전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보세요. 문제는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들은 일반적으로 교류전기죠. 교류전기입니다. 근데 교류전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류는 저장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축전기에.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교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보세요. 해남에서 받는 전기,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뭐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수력으로 발생하는 전기만으로도 뭐 밤이나 이때 있죠. 제주도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 이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이 풍력발전이 돌아서 더 전기를 생산한다면 이것은 남는 전기, 쓸데없는 전기 혹은 전압이나 주파수 이상을 발생시키는 그런 전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풍력발전기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교류전기는 직류처럼 전기를 전혀 저장하지 못할까? 교류는 직류처럼 전기 저장 못할까? 아니죠. 교류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혹시 대표적인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류전기를 저장하는 방법.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양수발전입니다. 양수발전 들어보셨죠? 뭐 무주에도 있고 뭐 강원도 이거 보시면 약간 산골 이런 쪽에 있는데 양수발전은 뭐냐면 전기가 남아 돌 때 있죠. 밤 같을 때 그때 물을 높은 곳으로 퍼올렸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 낮에 있죠. 공장 많이 돌릴 때 이때 퍼올린 물을 내려서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일종의 전기 저장, 에너지 저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수발전을 보면 효율이 굉장히 낮죠. 보세요. 물을 퍼올릴 때 전동기를 통해서 양수 펌프를 통해서 물을 퍼올릴 때 전동기 손실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그 퍼올려서 내려올 때 발전기로 전기 생산하는데 발전기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 두 번째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ESS입니다. ESS가 뭐냐면 에너지 저장 스토리지죠.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어떻게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직류로 그 일종의 축전지, 배터리 이런 곳에 충전을 하는 건데 엄청 대용량이죠. 대용량인데 근데 이 ESS라는 것은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뭐 화재가 발생했다. 뭐 그다음에 단점 중에 하나가 뭐 많이 비싼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에 더해서 수소 에너지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소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전기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을
그래서 저장을 해서 우리가 뭐 난방에도 사용하고 자동차에도 사용하고 뭐 이런 것을 수소 경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주도에서 보세요. 풍력 발전기를 멈췄다 그랬죠. 근데 풍력 발전기 돌려요. 그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해? 남는 전기를 통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그 만든 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요. 근데 수소는 용기에 저장해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에너지 저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를 수소, 뭐 운반 트럭 등의 뭐 시설은 좀 복잡하겠지만 그런 뭐 운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운반을 해서 수소 충전소에 가서 자동차에 넣을 수도 있고 뭐 난방이나 여러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뭐 수소 자체만을 생각하면은 뭐 수소를 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수소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가 수소하면 뭐가 떠올라요? 수소폭탄 떠오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뭐 제가 뭐 폭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결론은 이 남는 에너지를 수소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수소로 변환해서 뭐 기름을 우리가 옮기듯이 운반하듯이 이 수소로 저장된 에너지를 운반해서 그런 개념에서 전기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아주 밀접한 것이 맞겠죠. 오늘 이렇게 촬영한 영상은 뭐 공부가 아니고요. 그래도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거나 뭐 혹은 다른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거나 혹은 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 영상을 촬영해서 다음에 또 그 여유가 있을 때 공부하기 싫을 때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전기 상식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최대한 제가 정성스럽게 다시 촬영하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